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사마카 투맨쇼 김선윤, 정동욱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요. 확실하게 조금 매수로 전환되는 분위기, 기관들까지 매수로 좀 돌아섰습니다. 자, 아직까지 근데 투신권에서는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정도면 손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짧게 보셨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죠. 오늘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눈치 보기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역시나 뉴욕 증시가 하루 쉴 때, 역시나 뉴욕 증시가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장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동안 쉬었다가 다시 글로벌 증시, 특히나 뉴욕 증시가 다시 개장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S&P 500이나 다우지수 역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은 역시나 뉴욕 증시 눈치를 보면서 조금 제한적인 상승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갑자기 코스닥에서 기관들의 매도가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바짝 긴장을 하셨죠. 거의 물량이 다 다음 거였다는 거. 그 이야기도 좀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확실하게 시장은 분위기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코스피로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오늘 시장은 1% 가까이 0.9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 자, 제가 항상 지난주부터 말씀드렸고 이번 주 초에도 말씀드렸죠. 낮방송에서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가 이번 주 잡힐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맞췄고요. 이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삼성이 오늘 1.8%까지 상승을 했는데 삼성그룹주가 또다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민감주들이 가는 것인지 정도우 멘토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도우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욕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동반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투신권에서 오늘장은 펀드 환매 물량이 조금 다소 전일장에 이어서 약하게 출회됐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9천억 원 가까운 그런 금액을 순매수해주면서 역시나 선물 베이시스 자체가 콘텐고를 유지해주면서 지금 프로그램 차익이나 비차익 쪽에서 각각 500억 원씩 매수를 보이면서 오늘 외국인이
2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뭐 눈치 보기 장세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글로벌 증시 특히나 뉴욕 증시가 급하게 조정세를 전환을 한다면 국내 코스피 코스닥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장세는 조금 위로 갈지 아니면 아래로 갈지 조금 눈치를 보는 장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오늘 마감으로 코스닥이 매도가 982억입니다. 보이시죠? 네, 982억입니다. 여기 982라고 딱 찍혀있네요. 자, 다음을 볼게요. 수량 말고요. 유메이드네요. 다음을 제가 금액으로 열어볼게요. 얼마죠? 942억입니다. 다음 기간 매도 942억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상한가 풀리게 된다면 그거 그날로 그냥 끝입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히려 위메이드가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어요. 가격 메리트가. 이 M&A 이슈, 다음 카카오 이슈 덕에 올랐다가 결국 오르기 바로 전 지난주 금요일 가격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쵸? 지난주 금요일로 돌아왔어요. 여기죠? 여기 딱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가격으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위메이드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제가 볼 땐 더 커졌어요. 다음이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10만원대 중반부터 초반부터 해서 11만원대까지 막 있지만, 그래서 평균 11만원이지만, 그래도 메리트 자체, 다음은 내일부터는 정말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상한가 풀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제가요, 부산에 갑니다. 그리고 대구에 갑니다. 여러분, 저희 정말 좀 피곤한데, 제가 집이 수원이에요. 수원에서 상암까지 와요, 상암까지. 상암까지 옵니다. 사무실은 또 논현에 있어요. 정신없죠? 수원에서 상암까지 오는데, 여러분, 전철 시간은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상암에서 금요일날 저녁에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그것도 서울 맨 왼쪽 구석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자, 토요일날 부산 가고요. 일요일날 대구 갑니다. 대구도 갑니다. 여러분, 네, 처음 갑니다. 정주현 멘토님과 예병 멘토님 나오잖아요. 두 분은 자주 가셨죠? 그쵸?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셨어요. 자, 예병 멘토님 고향이 대구. 자, 저희 어머님 고향이 여러분 양산입니다. 네, 부산 바로 옆이에요. 양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합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경상도 사람입니다. 네, 방송 중에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저 사투리 잘 씁니다. 쓰진 않겠지만요. 잘 쓸 거니까 와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가서, 정말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택하는지. 제가 이 시간에는 약간 주춤하지만요. 그래도 종목 제대로 바꾸고 있고요. 낮방송에서요. 오전에 선상클럽 누적 수익률, 방송한 지 한 달 좀 넘었어요. 60% 넘어왔어요. 자, 그리고 오후 방송도 수익률 빵빵히 내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가죠. 어떻게 종목을 보는지. 그리고 저 단타 안 하겠습니다. 단타합니다. 단타하는 방법 가르쳐드리고, 가치주. 제가 1년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2배, 3배 다 가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네, 나가니까 꼭 오셔가지고 참석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에는 제가 정동맨도 힘들지만 끌고 가겠습니다. 네, 갈 수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여의도에서 정동멘토랑 제가 강연을 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50% 이상 갔어요. 불과 3달 전이에요. 그런 포인트들. 이거 종목 좋은 거 많은데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 그때 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제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장 키워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네이버입니다. 다음이 가는데 네이버 왜 못 갑니까? 네이버가 더 좋은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한가 2번 갔어요. 첫날 다음에 상한가 갈 때 네이버는 어떻게 됐죠? 주가가
그러니까 다음 정지하는 날 네이버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그러면서 얼마 빠졌냐면요. 월요일이었죠. 종가로 3.99%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반사 이익을 뭐 다음에 거둔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2등 기업과 2등 기업이 합쳤을 경우에 그 회사가 잘 된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음이 네이버 다음 2등이죠. 카카오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그렇지만은 글로벌로 봤을 때는 라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해외 성장 모멘텀을 받아야 되는데 네이버는 뚫고 나가고 있잖아요. 라인으로. 카카오는 국내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얼마나 더 잘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포인트를 조금 열심히 잡고 뚫어보려고 합쳤어요. 네, 카카오. 다음이 카카오한테 여러분 잡아 먹힌 겁니다. 다음 카카오지만 카카오가 짱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주가 흐름 잘 가고 있고 뭐 카카오 이제 뭐 스톡 옵션을 받았던 직원들 평균 6억 이상 뭐 벌었다고 하는데 뭐 임직원들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확실하게 네이버 어떻게 될까요? 라인이 올해 5억 뭐 7, 8천 명까지 늘어날 5억 7천만 명 이상까지 간다고 하는데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오늘 장에서 이제는 좀 안정권으로 다시 유지가 되면서 3%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이 네이버에 대해서 저는 상승적으로 분위기가 좀 나올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도 멘토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의 3% 정도 상승세를 잠깐 꼽으라면, 역시나 페이스북 주가 상승과 그리고 또 하나가 다음 카카오 우려감이 조금 완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의 이유는 뉴욕 증시, 나스닥 증시에 상장된 페이스북의 주가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다. 그 이유가 조금 있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김선진 멘토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라인의 성장성이 가미된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글로벌 업체, 동종 업체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가 아닙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이미 PER 40배 수준까지 받고 있는 것이 네이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의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제 화면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이버 차트를 켜놨습니다. NHN 엔터와 분할하면서 9월 초에 재상장하면서 지금 뭐 40만 원 초중반이었던 주가가 3월 초에 88만 원까지 올랐다. 최근에 조정세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잠깐 대화면을 다시 보면 페이스북의 주가를 잠깐 띄워놨습니다. 페이스북 작년 9월부터 오르다가 그러니까 올해 3월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올해 3월에 피크를 찍었다가 페이스북의 주가가 3월 초반 이후에 다시 조정세를 겪으면서 네이버도 같이 조정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네이버의 상승 외국인의 매수에 주도하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이버는 최근 그러니까 향후 몇 개월 동안은 페이스북 주가와 연동돼서 같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전일장 뉴욕 증시 새벽에 페이스북의 주가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 부분이 가장 초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도 멘토님께서는 네이버를 까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네, 좋다고 얘기했는데 내기를 해야 될까요? 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내기는 안 할게요. 서로 죽자고 달려드는 거니까 안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네이버. 정도 멘토님, 그러면 네이버랑 다음이 있어요. 둘 중에 뭐 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네이버를 사겠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봐. 네이버 지금 산답니다, 여러분. 네, 네이버 좋네요. 그렇죠? 저도 네이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많이 올랐죠? 뭐 수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요. 정도호 멘토님께서 좋아하는 그런 이제 초인류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조선주 중에서 대우조선이랑 현대미포를 항상 말씀드리고 제가 대우조선을 먼저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대미포 이 종목 오늘 뭐 수주권도 연달아서 터지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또 수급상과 분위기 또 차트 분위기도 어느새 다 올라왔어요. 이거 정도부터 더 갈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좀 정리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주가를 잠깐 보시면 올해 초반에 19만 2천 원까지 상승을 보였다가 1분기 실적이 발표될 즈음에 13만 원까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한 2년 전쯤에 받았던 저가 수주분이 국내 조선사 실적 1분기 실적에 미치면서 대부분 국내 조선사들의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역시나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실적보다 더 크게 반영되면서 주가 하락을 야기시켰던 게 역시나 글로벌 4월 달에 글로벌 수주량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는 세계 초인류, 그러니까 세계 1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4월 같은 경우는 저가 벌크선 위주로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의 세계 1위 자리를 다시 뺏기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세계 2위는 할 줄 알았던 국내 조선사가 일본에마저 세계 2위 자리를 내주면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악재가 반영되면서 13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악재는 모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벌크선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역시나 LPG선, LNG선 이러한 고부가가치 선이 다시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1분기 실적 발표일 쯤인 13만 원 부근이 최저 악재가 다 반영된 저가 바닥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가 수주를 했던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수주 모멘텀도 뭐 오늘 LPG선 두 척을 수주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현대미포조선이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는 벌크선이 아닌 뭐 LPG, LNG선 위주로 발주가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국내 조선사가 글로벌 1위를 다시 탈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과 수주 모멘텀을 두루 갖춘 것이 이제는 조선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까지 해서 이러한 빅3 조선사와 현대미포조선 이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십니까? 최근에 조선사들 흐름이 천천히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요, 수급이 조금 좋은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대우조선이 아니고요. 삼성중공업이요. 수급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분이 천천히 나와주고 있는데 잠깐 보시면요. 삼성중공업 최근에 기관들 꾸준하게 5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외인들도 다시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들을 사주고 있는 모습. 미포로 돌아가 보자면요. 미포 같은 경우도 살펴보자면 자, 미포는 양매수 3일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네, 3일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이죠. 자, 이런 포인트 잡혀요. 반면에 대우조선해양과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요. 매수 흐름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이 안 가겠습니까? 조선주들이 연이어 수주를 합니다. 다른 건 안 갈까요? 그냥 순서가 늦을 뿐입니다, 여러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천히 현대중공업 지금 우리 정도면도 추천 주죠. 따라갑니다. 따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셔야 되고 상승 분위기는 계속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의 조선주, 통틀어 민감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조금 이제 재미를 더할 겸해서 키스트라는 종목이 여러분 말씀을 드렸네요.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키스트입니다. 자, 키스타운 여러분 떠오르는 연예인 누굽니까? 가장 요즘에 핫한 연예인입니다. 네, 김수현 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김수현 군도 있고 배용준 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아십니까? 예, 저는 탐방을 갔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누구 있죠 혹시? 배우 여배우 중에서는 이제 홍수연 씨가 홍수연 씨 요즘에 약간 좀 핫한 것 같은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셨어요? 안타깝네요. 요즘에 홍수연 씨가 무슨 또 다른 프로그램 있죠? 나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거기 나오는 것 같은 룸메이트였나? 하여튼 맞는 것 같습니다. 나와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이뻐요. 그렇죠? 자, 키스트가 오늘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전에 잘 아시겠지만 2월 달에 이제 김수현 씨가 나왔던 드라마 별 그대란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1,000원대부터 해서 3,000원대까지 수직 상승을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한 달 횡보하다가 4월 말에 한번 급등해주고 또다시 횡보하다가 5월 말 되니까 한 번 급등을 합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때는 여부. 확실하게 지금 당장 오늘의 상승은요, 모멘텀 자체가 오늘 나왔던 모멘텀은 아니에요. 그중에 조금 쌓여있던 모멘텀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모멘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나 키스트를 비롯해서 뭐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와 관련된 기획사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중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뭐 이러한 배우가 소속된 기획사 같은 경우가 예전에 SM의 횡보를 뒤따를 수 있다 이러한 전망들이 최근에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SM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을 때 주가가 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M의 주가가 뭐 5만 원까지 거의 50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SM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배경은 역시나 K-팝 한류가 불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주가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배우가 소속된 이런 기획사마저 그러한 SM의 행보를 뒤따를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키스트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별그대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흥행몰이를 하면서 소속된 뭐 키스트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키스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웰메이드라는 기업도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모멘텀을 타고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엔터, 이러한 드라마 연예인 소속사뿐만 아니라 드라마 기획사마저 최근에 뭐 사마 네트워크스나 펜 엔터테인먼트 이러한 외주 제작사마저 중국 모멘텀을 타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한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갈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SM의 행보를 뒤따른다 그러면 키스트의 주가는 정말 2만 원, 3만 원까지 내다보는 사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무분별하게 팔 시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K-팝처럼 지속성이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키스트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 이러한 엔터주들을 매도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키스트는 뭐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오늘장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역시나 횡보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횡보 구간에 접어든다 그러면 역시나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도 정말 좋아요. 아주 그냥 그 네이버에다 키스타라고 딱 검색하시면 소속 연예인들이 다 사진이 나오는데 정말 빵빵합니다. 그렇죠?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제 그 김수현 효과 말고도 다른 연예인들이 또 한번 효과를 낼 것 같은데, 이종석 효과로 인해서 웰베이드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주가 급등을 했어요. 2,500원부터 해서 5,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서태지 공연권까지 같이 엮이게 되면서 주가가 같이 급등을 하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최근에 약간 조금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시선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 SM이 아까 900원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900원을 제가 아까 얘기를 듣자마자 월봉을 딱 폈는데, 와, 월봉 폈는데 여러분 900원이 어디냐면요. 2008년도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 요때. 이때가 아마 아마 2004년이신가요, 그때가? 2008년입니다. 2008년이요? 네. 소녀시대는 아니었네요. 소녀시대인 줄 알았는데 2008년도 때 어쨌든 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가는 포인트, 금융위기와 맞춰서 주가가 쫙쫙 올라. 이때 좀 어떤 연예인이었죠? 이 당시에? 사실상 그때 SM을 제가 좋아했던 것은 사실은 모멘텀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굉장히 자산 가치가 우량한 그런 기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PBR이 굉장히 주가가 900원일 때는 PBR이 굉장히 낮았던 기업이 SM이었기 때문에 그때 가치주로 SM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자산 가치에 더불어서 소녀시대 그리고 동방신기 이러한 글로벌, 특히나 일본에서 성공을 한 가수들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SM의 주가가 7만 원까지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자산가치 가치 투자를 한다면 이런 모멘텀이 가미되는 시점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SM의 주가가 상승했던 건 모멘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모멘텀을 타고 있는 이러한 연예 소속사, 기획사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예고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동방신기였습니다. 동방신기 좀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네, 유남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엑소가 이제 많이 이제 주가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때 동방신기 때는 일본 쪽이 많이 겨냥이 됐었잖아요. 근데 엑소는 중국입니다. 그럼 규모 자체가 완전 틀려요. 그래서 이 크리스 사태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엔 다시 큰 폭의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SM은 전고점 최고점이 71,600원인데요. 이게 2012년도 10월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7만원대, 6만원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시간 여유 가지시고 기다려보시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요. 우리 전문가님들, 멘토님들 수익률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한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삼성 SDI 오늘장 2.65%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0.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나요? 다음은 정동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4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엑세스바이오가 오늘장 2.1%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21%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오세기 멘토의 쌍용 머티리얼이 2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와 5위는 나무누 멘토가 독식을 하고 있는데요. 쌍용차가 17.1%를 기록하며 4위를, 삼성 엔지니어링이 13.4%를 기록하며 새롭게 상위권에 등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호 멘토의 사마 네트워크스가 빠진 자리를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차지했습니다. 33.7%로 오늘장 새로운 수익률 베스트 1위를 기록하셨나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역시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108.8%를 기록했고요. 조민규 멘토가 67.2%로 2위를, 정동훈 멘토가 41.6%로 3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워크스가 84.1%로 금메달을 획득한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 순위에는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방송에서 분발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낮에는 정말 잘 맞추면서 이 방송에는 왜 이렇게 못 맞추는지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래도 낮에는 정말 잘 맞추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제가 종목 추천드리고 실망하지 마세요. 네. 벌써 수익 엄청나게 많이 냈습니다. 네. 보통 제가 수요일날 추천드리는 거 고스란히 갖고 옵니다. 네. 그래서 그 포인트였지 수익률이 안 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천드렸던 종목들 가만히 가고 계셨던 분들 대부분 다 올라왔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올라갑니다. 삼성 SDI 이거 제가 2배 못 갈 이유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분 얘기 드리면서 정말 사기 좋은 종목이에요. 대형주 보실 분들 있잖아요. 이거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사면 장땡이에요. 사서 가져가면 돼요. 대형주가 크게 못 갈 이유. 자, 정동원 멘토님께서 지금 수익률이 3위입니다. 누적이요. 그쵸? 대부분 대형주가 많잖아요. 그쵸? 여러분 갈 수가 있어요. 잘 따라오시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져가 보세요. 떨어지더라도 손절가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아셨죠?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소개를 시켜 좀 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네, 식수오염. 좀 감이 오시나요? 두 번째, 코스피 200. 아래쪽 합니다. 세 번째, 바로 베스트 음료. 이 회사가 만든 음료들입니다. 자, 음료예요, 음료. 음료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 키워드. 식수오염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불과 얼마 전에. 중국 전문가들이요. 중국 내 식수를 90%, 식수 내 90%를요, 장기 복용하면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만드는 물을 지금 중국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실제 뉴스 기사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식수가 오염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난리라고요. 지금 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제품 만들고 간에
메이드 인 차이나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뭐 마대 뭐 차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마대 차이나. 안 좋다. 너무 위험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런 얘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4대강 사업 때 나왔던 이제 그런 이슈였는데, 식수염이 뭐요? 주민 생존을 여러분 위협합니다. 사업을 중단하면 안 돼. 이 회사는 만들어야 돼요. 이 회사는요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식수염이 이 회사를 살리니까 이 회사는 계속 이걸 만들어야 돼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냐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코스피 200이 정기 변경됩니다. 언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6월 13일입니다. 인터넷 전화 오셔도 안 나와요. 제가 거래소 전화해서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 날 정기 변경하는데요.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왔다 갔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자, 코스피 200 신규 편입주들은 어떻게 해요? 급등. 그래서 최근 들어 뉴스가 어떤 게 나오죠? 급등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편입이 안 돼도 이 종목은 워낙에 좋아요. 워낙에 좋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베스트 이런 걸 만드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회사가 여러분 음료 회사가 아니고요. 제약주예요. 제약주입니다. 웃기게도 이 회사는 제약주입니다. 이거 뭐죠? 물. 이거 삼다수고요. 이거 우리 수지가 선전하는 그거 있죠. 비타. 그거. 그다음에 이거는 그렇죠? 이거 헛개. 그리고 이거 저기 있잖아요. 우왕 그 있잖아. 그거예요. 네, 여러분. 제품 얘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어요.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광동제약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되죠. 광동제약 갖고 나왔는데 얼마나 좀 큰 성장을 보일지 조금 이제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사실 이 종목을요. 제가 낮 방송에서 이전에는 선상클럽에서 추천 한번 드렸었고요. 9,500원대. 그리고 오늘 낮에 2시 반 방송에 제가 수익의 재구성 시간에서 종가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또 갖고 나왔습니다.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드려보자면 장이 끝나고 나니까 이 나쁜 광동제약에서 이 기사를 냈어요. 한국경제에서 나왔는데 답답합니다. 그 광동제약이 사실 매출 비중에서 절반 이상이 아까 보여드린 음료 비중이에요. 음료 비중이에요. 제약사가 아니에요. 이름만 제약사예요. 그래서 약간 좀 알쏭하죠. 그래서 드림파마라는 회사를 광동제약 그 회장이 무조건 이거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제약을 좀 다시 끌어올리려고. 그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 하지만 음료가 너무 잘 팔리는데 2분기 성수기 돌아왔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 끝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조금 반등을 줄 것 같긴 한데 조정이 나면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먼저 광동제약 추천드렸던 첫 번째 이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음료 여러 가지 있었죠? 이 음료들이 언제가 성수기겠습니까, 여러분? 1분기일까요? 추운데 여러분 음료 사 드세요? 요즘 제가 음료를 하나하나 사 먹고 있습니다. 날이 좀 더워져서. 그리고 여러분 술 드시죠? 술 드시면은 다음날 남자분들은요 진한 거 드십니다. 헛개수 이런 거 드신다고요. 많이 드세요. 찾으세요. CJ의 것도 있고 여기 것도 두 개가 둘 중에 하나 잘 팔리는데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좀 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광동제약 그거 많이 팔리고 있고 비타 500 같은 경우는 수지 선주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네, 굉장히 이쁩니다. 선주에서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런 포인트들. 근데 이 종목들이 왜 2분기 진짜 더진다 했죠. 2분기 때 덥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팔린다고요. 3분기 때 여러분 더 많이 팔려요. 자, 2분기 때 실적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를 엄청나게 뛰어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당분간의 흐름 자체가 광동제약 실적이 좋은 흐름에서 상승 주는 포인트고 2분기는 뭐예요? 성수기 들어가 버리잖아요. 쭉. 성수기 쭉 들어가 버려요. 제가 사 먹는다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음료수 많이 사 먹죠? 그냥 그게 실생활에서 나오는 그 지표들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아이스크림 관련주들도 상승 줄까요? 줄 가능성이 있죠. 음료가 마찬가지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다수. 중국에서 어느 특정 지역은요. 생수값이 10배가 폭등했어요. 그리고 자국 내에서 만드는
물을 믿을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요즘 환장을 노리세요, 진짜. 자국 내 물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삼다수 중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여러분. 매출 빵빵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에서도 중국 내에서 진출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100 어떤 제품인데요. 네, 관심 가지시지 마시라고 이를 안 가르쳐 드려요. 그 제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매출 확대를 노리고 있는. 이게 그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이 금방 끝날까요? 이전에요, 농심이 옛날에 그 국내 저희 구제역 사태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구제역 사태 때 그게 언제였냐면요. 2012년도였을 겁니다. 구제역 사태 때 요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농심이 삼다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주 삼다수잖아요. 국내 제품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내륙에 있는 제품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주도 쪽에 물을 만드는 회사, 그나마 깨끗하니까 뭐가 삼다수였다. 그런 포인트 맞춰서 주가가 상승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 포인트. 어찌 보면은 뭐 우리나라 구제역 사태보다 더 커요. 그쵸? 이게 장기화가 된다고요. 물이 갑자기 깨끗해집니까? 자연이라는 것이 돌아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광동제약은 2분기 실적이 대박. 왜? 4월 달에 수질오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런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가 흐름 볼게요. 이게 작년 2013년부터의 주가 흐름인데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뭐 걱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사기도 껄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오랜만에 갖고 나온 신고가 패턴주들입니다. 근데 신고가 패턴주들을 갖고 나올 때마다 항상 정말 대박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 그런 흐름이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코스피 200 정기 편입권 관련해서 6월 13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틀 뒤는요 제 생일인데요.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고, 그러면 6월 초까지는요 그 코스피 정기 편입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은 모멘텀 사라지면 위험하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왜? 실적은 뒷판이 되니까. 그 수급적인 부분, 제가 절대 빼놓지 않는 거, 수급. 자, 보세요. 수급 보세요. 자, 외인들과 기관들, 여기 보여드릴게요. 선을 그어서. 자, 외인들과 기관들이 이게 계속 사주고 있고요. 투신 매수 들어오고 있고, 국가 기타 법인 매수 보세요. 이거 그냥 계속 끌어올릴 심산인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사셔야 되겠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얼마에 매수해야 될까요? 자, 현재가 9,680원입니다. 충분하게 매수 가능한 구간이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요 제가 얼마까지 보겠습니까? 11,5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요 한 마이너스 5% 깨지면 손절하게끔 해서 9,400원 정도 라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뭐 좋은 종목, 수급 뒷받침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 2분기, 3분기 더더욱 좋다. 요 포인트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동제약 가지고 나왔고요. 다음 주에 한번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히든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시간을 갖기 전에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는 네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전력이 오늘장도 한 1.5%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 8.6%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2거래일 전인가 단기 악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좀 이슈화가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세에 큰 영향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4만 원이 깨질 시에는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도 가능한 게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상응하게 다시 4만 원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누누이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갈 길은 멀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까지는 좀 강력하게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뭐 엑세스 바이오인데, 엑세스 바이오 모멘텀도 풍부하지만 뭐 실적의 개선세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뭐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무섭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 목표가인 15,000원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 이제 테크잉이 현재 세 번째 종목으로 10.5%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 단에서 실적이 뭐 특히나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후공정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뭐 JT 같은 기업이 굉장히 전일장에 이어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테크잉 역시 핸들러 후공정 단에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2분기, 3분기 시간이 갈수록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주가도 그에 상응하게 우상향하는 패턴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대미포조선은 최근에 V자형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아직까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PBR 저점 0.6배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 반전을 꾀할 일이 많다 이러한 관점하에서 조금 안정적인 기업을 골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안정적인 기업을 오랫동안 가져가실 분들은 현대중공업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자동차다 이렇게 가져왔고,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솔레노이드 밸브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감이 잡히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아차를 추천드릴 때 자동차 우리나라 기간 산업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을 모르고서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5년 만에 신차 사이클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현대 기아차가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을 했을 때 그 시발점이 됐던 것,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것이 신차 발매 모멘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소나타 신차가 나오면서 이제는 5년 만에 신차 모멘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주 유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중국 이제는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글로벌 1위 시장으로 등극을 한 게 중국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면 2013년도에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2천만 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연간 성장률이 10% 이상씩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기아차 관련된 부품주 역시 빼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과연 솔레노이드 밸브가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유압을 제어하면서 이제 자동 변속기, 이제 자동차 오토라고 부르는 자동 변속기를 제어하는 그러한 자동 변속기 내 부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키워드를 마치면서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유니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니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니크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동 변속기의 진화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자동 변속기가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엔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 부품을 들다 보면은 다운 사이징이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운 사이징이 뭐냐 하면 역시나 경량화하면서 점차 무게나 크기는 줄이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다운사이징 트렌드에 맞춰서 다단화 자동 변속기, 그리고 무단 변속기, 그리고 듀얼 클러치가 대세로 자리 잡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자 설명을 해드리자면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세 개 다 모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동 변속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동 변속기가 진화함에 따라
따라서 유니크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매출 비중이 60% 이상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단화 자동 변속기로 갈수록 한마디로 뭐 4단까지 예전에는 4단까지 뭐 오토가 있었는데 현재는 6단, 8단, 10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단수가 올라갈수록 이러한 솔레노이드 밸브의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단화 자동 변속기 트렌드는 유니크의 굉장히 큰 수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 변속기와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는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세로 자리 잡는다면 유니크가 정말 큰 폭의 실적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중국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중국에서 연간 자동차 세계 판매량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자동 변속기 채택률이 조금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90% 이상이 오토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자동 변속기 채택률이 40% 미만으로 아직까지는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역시나 우리나라를 본다면 이런 자동 변속기 채택률이 지속적으로 2배 이상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동 변속기 채택률이 2배로 올라온다면 유니크 같은 경우는 다른 자동차 부품주 대비해서 큰 폭의 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가 2014년 예상되는 실적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유니크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에도 2013년도에도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거두면서 주가 상승을 거뒀지만 올해도 큰 폭의 실적 성장세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6,63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예상되는 실적이 나온다면 아직까지도 PER 6배의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유니크는 최근이 아니라 1년 동안 많은 상승을 보였지만 중국 그리고 자동화 변속기 채택률을 감안해 본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모두 마련했고 성장폭도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 2,7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6,63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는 그에 상응하는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14년도 올해 또 한 번 성장하는 실적을 감안한다면 주가 차트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상에 내일장 어떻게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가는 6,550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7,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8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히든카드 종목인 유니크였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오늘 잘 들으셨죠? 두 종목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더 좀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바로 이제 3일 뒤에 부산 갔다가 대구 갑니다. 토요일날 부산을 가고요. 그리고 또 대구를 가니까 제가 고지 한번 띄울 테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현 선생님께서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일 시장 조금 상승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내일장까지는 조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으셨죠? 내일장도 힘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